사안에서는요, 총회 당시에 찬성하는 사람의 정족수가 모자란 겁니다. 그것을 나중에 채워나간 거예요. 한 6개월 동안 찬성표를 채워나가서 이런 80%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유효한 것이냐는 거예요. 자, 보시면 집합건물법에는 재건축 결의의 시기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유효한 재건축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반드시 최초 관련 집회의 결의에 의해서 한정할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고요. 이 말은 곧 뭐냐면 최초 집회 결의가 정족수 부족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관련 집회가 정족수 부족으로 관련 집회 결의가 사안 같은 경우는 재건축 결의잖아요. 이런 결의가 무효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구분 소유자들이 재건축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별도로 제출함으로써 재건축 결의의 정족수를 갖추게 된다면, 자, 그 다음을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관련 집회에서의 결의와, 자, 이 부분 별도의예요. 별도의 재건축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한다.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자, 이 사안 같은 경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이 문의하신 사안 보면은 마치 여기에서는 재건축 결의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 무산된 그 결의에다가 몇 개를 더 추가해가지고 80% 채운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별도로, 즉 관련 집회가 있었고 집회에서 정족수가 모자랐다면 여기 이건 끝난 거예요. 끝났고 별도의 재건축 결의, 요게 뭐냐면 서면 결의예요. 별도의 서면 결의 요건을 갖추면 그때 유효하게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이 별도가 중요한 거예요. 별도의. 사실은 요게 제가 수행했던 판례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이 판례에 이렇게 봤어요. 별도의 재건축 결의가 있으면 된다는 것이에요. 즉 재건축 결의를 위한 총회 결의가 정족수 부족으로 무효가 됐으면 끝난 거예요. 거기다가 몇 개 더 추가할 것이 아니에요. 추가할 것은 아니고 그래서는 안 되고요. 별도의 다시 80%의 서면 결의 요건을 갖추면 그때는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별도의이라는 것이 여기서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종전에 무효가 된 총회에서 정족수를 조금 더 추가해가지고 맞추는 것, 이거 안 되고요. 다시 서면 결의 요건을 갖추면 종전에 관련 집회 결의와는 별도로 재건축 결의가 유효해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유의하셔야 돼요. 당초 무효였던 게 다시 유효된다는 게 아닙니다. 판례도 이와 마찬가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도 보고 있어요. 재건축 결의가 반드시 재건축 조합의 창립 총회일에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 사실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창립 총회일에 재건축 결의 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요, 창립 총회일은 그냥 그 재건축 조합, 재건축위원회 창립한 날이에요. 그날 정관 제정하고요. 임원을 뽑고 이런 걸로 끝납니다. 재건축 결의를 그날 못해요. 재건축 결의는 이제 창립총회일 이후에 그 다음에 서면 결의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재건축 동의서나 또는 재건축 동의에 해당되는 서면 결의를 받아가지고 그런 다음에 정족수를 취하는 방법, 이 방법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재건축 조합 창립총회일 재건축 결의되는 경우는 저는 딱 한 번 있었어요. 제 경험상 딱 한 번, 그것도 굉장히 준비 많이 하셔가지고 한 번에 재건축 결의를 딱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조금 있었어요. 문제가 있어가지고 1심에서 잘 안 돼서 2심에서 다시 재건축 결의 해가지고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시 재건축 결의 해가지고 결국은 재건축 완료했던 그런 현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서 결론적으로 재건축 조합 창립총회일 정족수 부족으로 재건축 결의가 안 됐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다시 재건축 동의서나 또는 서면 결의를 받아가지고 정족수를 채워서 재건축 결의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